인문학이 위기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또 저 자신도 그걸 체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러면 말로만 그냥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한디야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뭘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책을 테마로 한 공원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다가 그때 마침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저랑 좀 약간 인연도 있고 그래서 100만 평만 나한테 주면 내가 한번 멋있게 그 도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만한 관광 자원 앞으로의 이 보고를 하나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참 듣다가 껄껄 웃으면서 야 100만 평이 누구 애들 이름이냐? 우선 2000평만 해봐라. 그래서 2000평 여기 부지를 저한테 주셔서 이것을 만들게 됐어요. 이런 작업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여럿이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럿이. 근데 여럿이 같이 하는데 이제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전제를 했죠. 이건 내가 한다. 당신들은 와서 옆에서 도와라. 그래갖고 아마 거의 이런 경우가 없을 거예요. 기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거의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에서 건축가가 설계를 해줬고 그리고 조경하는 김인수 선생을 제가 모셔가지고 조경의 조언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김정환 시인 김정환 시인을 시인이지만 이 사람은 인문학자입니다. 뛰어난 인문학자.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내세울 만한 지적이고 굉장히 사력 있고 뭐 예술성도 같이 담보한 그래서 김정환 시인하고 같이 그래서 우리 집 4명이서 전체의 그림을 같이 그렸습니다. 이 바깥에 보면 이제 그 모형도가 있는데 더우니까 여기서 그냥 설명하도록 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이게 몇백 미터인가 300 몇 미터인가 하여튼 이 소용돌이 길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하늘에 이르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하여튼 처음 여기서 선사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의 도상, 문자 이런 것들을 쫙 연결해서 저 마루에 이르도록 했고요. 이건 이제 시간의 책이라고 해서 시간의 이제 변화와 함께 이렇게 변화해가는 여기 뭐 그 수렵도가 있고 그다음에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천룡 하늘을 저는 생각하면서 이걸 만들고요. 그다음에 넘어가면서 문자 시대로 넘어가는데 제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말을 저는 태초에 한 획이 있었다. 1획이 있었다. 그래서 저기 1획을 썼는데 그 밑에 다이아그램은 왼편에도 그걸 썼는데 의상대사의 그 법궤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산책하듯이 세상에 그러니까 문자 기본적으로 책은 문자의 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 문자의 집을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문자의 집 속에는 이런 도상과 글자의 이런 것들이 같이 존재한다.
이게 보시게 되면 전 세계의 도상을 제가 놓고 이 소위 뭐라고 하지? 섞는 걸 섞었습니다. 섞어가지고 그 도상 그 자체를 그냥 활용한 게 아니라 섞어서 또 다른 어떤 것이 되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획이 옆으로 쫙. 이것은 대동여지도를 가지고 작업했고요. 내가 이거 작업할 동안에 구본주라고 조각가가 그 새벽에 교통사고로 죽은 구본주 아주 좋은 친구였는데 그래서 그 잊을 수가 없어서 여기 제가 적어놓습니다. 지 맘대로. 이렇게 올라가시고요. 왼편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의상대사의 법궤도를 그 다이아그램을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위로 솟아 있는 거 제일 앞에 보면 훈민정음 나오죠. 세종 어제 훈민정음 이렇게 나오고 위에 도드라진 부분은 국가의 공식 활자고 들어간 부분은 이 서관문이라든가 등등 민간인들이 쓴 글자 한글을 가지고 쓴 관찰이나 이런 것들을 밑에 바탕에 깔고 시간이 쫙 흘러가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한국 사람이니까 제가 한글에 대한 아주 편애를 과감하게 드러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상징벽화로 저는 생각하고요. 물이 흐르면 반영도 되고 흐름 속에서 변화와 무상함을 같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획이 가로로 있고 또 세로로 또 일획이 있죠. 저건 이제 지평, 수평을 하고 하늘과 땅을 잇는 거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긋는 것은 그 열화당의 이기용 사장님은 가로쓰기는 틀렸다. 세로쓰기가 맞다라고 신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로쓰기가 아니라 세로쓰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옛날부터. 한자, 한글 다 세로쓰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로쓰기를 하게 됐는데 가로쓰기로 넘어오는 과정이 너무나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가로쓰기로 됐다는 거예요. 그때 신문에서부터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세로쓰기 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 귀중한 책은 세로쓰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구 선생의 백범 일지 같은 것도 세로로 만들고요. 그분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자면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이다. 계속. 그리고 오른편에서부터 왼편으로 써나가죠. 왼편에서. 가로쓰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나가죠. 근데 가로쓰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갔다가 돌렸다 이렇게 도리도리단 말이죠. 도리도리인데 이것은 부정의 미학이다. 세로쓰기는 위에서부터 드는 게 긍정의 미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글은 세로쓰기가 할 때 써보면 훨씬 더 예뻐요. 따지고 보면.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집트의 이 도상 좌우에 보면 그 신의 도상이 지금 나오고 그리고 멕시칸 이쪽에 마야 문명의 뭐 등등 세계의 도상을 제가 모아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 삼각형은 인간을 상징하죠. 인간을 상징하는데 두 팔이 있고 밑에 여성의 성기가 보면 이제 강약 뭐 이런 걸 살리면서 쭉 이제 드디어 문자가 탄생돼 가지고 이렇게 이게 쐐기 문자가 여기 세 개의 문자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제가 세계 문자 연구소나 축제 이런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상형 문자, 세계의 상형 문자 이런 거 나오고
전 중국의 고대 문자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화강석이잖아요. 저는 화강석의 미학을 나름대로 좀 극대화시키려고 한편 또 생각을 했어요. 다른 건 그냥 기계적으로 썰은 평면은 곱게 다듬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정다듬이라고 해서 정을 하나하나 깨가면서. 근데 이제 정다듬으로 하면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돌이 계속 이 충격을 탁탁 주니까 돌이 얼든다고 해서 우리가 왜 그 멍드는 것처럼 그런 게 좀 문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 다루는 사람은. 하여튼 이건 정다듬으로 한 겁니다. 천개의 달빛이 강에 비친다. 우리 월인천강 있죠. 월인천강. 달은 하나지만 강이 1000개의 강에 달 하나가 다 비칠 수 있다. 불가에서 얘기하는 그런 인간이 되라 이거죠. 1000개의 강을 만들지 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1000개의 그리팅면을 만들지 말고 하나를 만들어도 1000개의 강에 비치면 되는 게 아니냐. 여기서 그렇게 그 해인도 마찬가지죠. 바다에 비친다. 해인사 바다에 비친다. 그러니까 바다가 육지보다 훨씬 넓으니까 그만큼 부처님 말씀이 거룩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어떤 기대를 갖고 있냐면 우리들 제가 먼저 죽겠지만 우리들이 한참 죽은 다음에 나름 또 이것을 해독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건 어디서 출처가 있고 어떤 뜻으로 이 작가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책자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잘 안 보이긴 한데 미국의 그림인데 미국 그 지도인데 지도라고요? 예, 스크림이라고 계속 나는 그 절규한다. 계속 스크림이 꽉 그 미국 전도를 채운 도상을 제가 여기다 했습니다. 이건 이제 만화를 유명한 만화들에서 따온 도상들입니다. 이게 No Way Out. No Way Out. 절망에 처한 사람의 그걸 테마로 그린 작품, 아주 재미난 작품이죠. 그러네요. 진짜 재밌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제가 모든 도상을 지금 이쪽으로 이제 컴퓨터에 나오는 여기는 그냥 일반 우리의 로고들 있죠. 우체국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로고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해서 컴퓨터 리모티콘 이렇게. 가면 이게 지하 통로에 빛이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저게. 여기. 뭉중. 그러니까 우층에서도 이렇게 연결되고 밑에 층에서 이렇게 연결되고. 천강이라. 예.
거죠? 이게? 천상열차 분야도. 이게 여기 들어오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 거지. 위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2층에서 내려와서 올 수도 있고, 밑에 층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쪽은 방, 네모에서 원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아, 그런 의미가 있고. 위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해서 왔는데 이게 원은 또 하늘을 상징하니까 하늘을 상징하는 이 원에 우리나라 그 천상열차 분야도를 저기 새겼고, 밤에는 여기서 LED가 불이 켜지도록 했는데 그렇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상열차. 그래서 여기서 밤에 엄마 아빠 뭐 이렇게 같이 와갖고 여기서 이제 여기가 무슨 자리다. 저기 봐라, 저기 이 별하고 저 별을 이렇게 이런 것을 그림으로 내 머리에 상상했는데, 과연 밤에 여기가 얼만큼 개방되는지, 불이 들어오게 하는지, 뭐 이런 등등 요청을 하면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오픈 세레머니를 했는데 그 장사익 선생님이 와서 노래를 불렀어요. 울리잖아요. 노래 부르고 난 다음에 나한테 와서 울려. 아니 울려 이게 어떻게 이걸 생각을 했어? 나도 몰라, 우연이요. 그렇게 되게. 그리고 제가 이제 아주 계획적으로 그 조경에 억새를 심어라. 억새를 심자 해서 억새를 심었어요. 근데 와봤더니 다 비었더라고. 그래갖고 억새를 심어주세요. 근데 여기 이제 오늘 처음 이 억새가 조금 보이네. 이거 다 둘러야 억새 속에 이게 그림이 되잖아요. 그리고 연애하기도 얼마나 좋아요. 억새가 좀 가려줘야지. 아이고 참. 억새가 또 바람을. 그러면 네, 맞아요. 그리고 억새 이 꽃 폈을 때, 꽃이 아니라 열매 맺었을 때 하얀. 제주도의 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억새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잖아요. 억새 오름에 올라갈 때 그 억새를 보면은, 사실 저는 이게 오름에서 신트를 얻은 겁니다. 이게 오름이 밑으로 꺼지는 거잖아요. 분하고. 자, 해서 공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꾸며놓은 겁니다. 이렇게 쫙 그게 억새가 둘러져 있고 여기 앉아 있게끔 다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속삭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웬일로 물을 채워놨대. 이거 빗물인가? 이게 책이라는 거지. 이게 책에서 생명을 이렇게. 얘네가 문자야. 지금 올챙이 하나하나가. 이런 율동공원에 이런 좋은 경치에 예술 작품이 있는 게 되게 좀 놀라웠고요. 그리고 돌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예술 작품들이 새겨져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신기했습니다. 도심 안에 이렇게 자연 공간이 있다라는 것도 좀 이렇게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은 점도 있는데, 이 안에 또 이제 설치 예술이라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한 번씩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좋았고요. 그리고 좀 과거부터 현재까지 좀 다양한 종류의 애니메이션부터 아니면은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건까지 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형주약에서 사원들한테 사회공헌 기금을 조금씩 걷어가지고 그 기금으로 조성된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린이공원을 만드는 이유는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이것이 저한테 주는 게 배울 게 있었다. 즉,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동심을 이제 끌어들이고 같이 어울린단 말이죠. 근데 보통 우리 작품들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건들지 말라고 자꾸 그러면서
이 사람을 쫓는데 이 공간에 작품이 세워진다면 일단 그 공간에 나름 질서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 지나다니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들어가서 점유를 하는데 작은 공간이라도 그럼 작은 공간을 점유하면서 뭔가 좀 미안하지만 제가 좀 여기 좀 이렇게 좀 앉으면 안 될까요? 하면서 이 설득을 하면서 거기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밀어내고 이건 예술이다. 그렇게 알아라. 이것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이기구 이런 거에서 그런 것을 일단 차용을 하고 그 다음에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기 보는 것처럼 너무나 기계적인 방식으로 그냥 신체 활동만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서 이거 아이들에게 좀 더 정서적이고 예술적인 그런 것을 가미시키면 훨씬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놀이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가 세 번째 만든 놀이터예요. 여기서 이제 뭐 제목처럼 상상, 거인의 나라니까 상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저 꼭대기까지 어린아이들 올라가기를 기대했는데 주어진 예산상 돈이 허락하지 않아갖고 그 안전장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정도까지만 올라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왼편에 저기 꽃뱀이 입을 쫙 벌리고 있을 거예요. 예, 지상에서 제일 큰 뱀일 겁니다. 이게. 예. 그럼 저 목구멍에 가서 서면 어디선가 누가 시비를 걸면 목소리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서로 모르는 사람 애들끼리 야, 너 누구냐? 야, 뭐라고? 야, 이씨, 어느 동네 사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고 장난치고 그러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럼 저거부터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올라가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어디서 왔든 무슨 상관이에요? 애들이 모르는 거 그런 장난하면서 놀라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거 한번 손을 더 대야겠네. 애들이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게 있어서. 이거 어디로 연결된 게요, 근데? 어떻게 누구? 저쪽에 이렇게 오는 거지. 저기. 해봐요. 여기는 짧으니까 뭐 그만이 되지. 누가 거기서 바로 하시면 그만해요. 이러. 이건 굉장히 크게 나오네. 저기도 있네. 여기는 굉장히 크게 나와. 저건 너무 길은데.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이게 뒤에서도 그렇고 유기적이고 뭐 이런 형상으로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자, 저쪽에서 이렇게 올라갑시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재미나게 노니까 좋죠. 그냥 애들이 그냥 보통 단조로운 미끄럼틀 이렇게 그네 이런 것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서 노니까 일단 아래로 올라가서 저 입구에서 기다려, 알겠지? 안녕. 잘 있었어? 안녕. 안녕. 야, 빨리 찾아내. 이거 안 내고. 자, 영희야, 재밌었어? 엄마가 사진 찍자. 저기, 엄마, 저기. 내가 들어줄까? 엄마, 자, 손 들어봐, 엄마. 안녕.
네. 만드신 선생님이세요. 만드신 선생님. 엄마 나 갇혔어. 갇혔어? 어떻게 하지? 어찌 알으셨어? 그냥 작가님이셔, 작가님. 작가 선생님이셔야 돼. 이모가 얘기할게. 이모가 얘기할게. 저기 가서 이모가 얘기하는 소리 들어봐봐. 안 물어. 근데 조심은 해야 돼. 네, 들려요. 더 얘기하세요. 다 정수. 너무 힘들어. 꽃밭가득 피어도 뭐 그 노래가 뭐지? 세상은 미싱은 잘 듣네 잘 듣네 그걸 가지고 이 창신동의 이게 희망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통공작소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마지막 남은 이 창신동 서울 시내에서 제일 아직 생활 여건이 좀 안 좋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4억을 예산으로 해가지고 예술로 동네를 좀 더 아름답게 하자 이런 공모가 있었는데 그 공모전에 제가 당선돼 가지고 이걸 세우게 됐어요. 원래 이것은 이게 아니라 뭐 골목이나 이런데 뭐 하여튼 벽화도 그리고 뭐 이런 것으로 해서 1차 당선을 했는데 이제 2차가 몇 개의 팀을 이제 집중적으로 뽑아놓고 거기서 이제 우열을 가리는 건데 제가 생각을 했죠. 여기 뭐 벽화나 뭐 이런 거 정도 그려가지고 이게 뭐가 되겠냐 이런 생각을 골똘히 하다가 예술을 포기하자. 그리고 주민편에 서보자. 주민편에서 뭐가 제일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소통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소통 공작소라고 해서 공작소니까 늘 거기 가면 뭔가 뚝딱뚝딱 하고 뭘 만들 수 있고 뭐 돈 모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작은 거점을 일단 이 사업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것이 동네를 가득 채울 수 있게끔 앞으로 긴 도정의 출발점으로 삼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심사위원들을 설득해 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제 생각은 뭐냐면 젠트리피케이션을 만들고 끝나는 도시 재생 사업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뭐 시설 좋아지고 살만해지면 자본이 들어와서 주민들을 내쫓고 주민들은 또 간 곳 없이 갈 곳이 없이 그냥 떠돌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주민들이 살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 그건 뭐냐면 결국 자기들이 이런 생활 속에 너무 내몰리는 그 생활 속에 쳇바퀴 돌듯이 사는 게 아니라 도시 재생 전에 자기 인생 재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실로서 인큐베이팅을 하자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이 땅 같은 것도 뭐 시에서 줄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노력한 끝에 이 땅을 얻어내고 그리고 하여튼 여러 사람을 짜가지고 이 작은 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 팽창이 되기를 좀 기대하는데 아직은 그런 조짐이 안 보이는데 다행스럽게도 요 밑에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 있었어요. 터가 좀 어느 정도 되니까 이 종로구청에서 좀 더 멋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친환경 생태 어린이 놀이터 공모를 했습니다. 저는 아주 공모는 되게 싫은데 할 수 없이 또 공모를 해가지고
당당하게 당선이 돼서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저게. 그래서 저거를 하면서 제가 이 소통공작소가 좀 미완이잖아요. 서로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설계 기본을 했고, 또 그걸 설득을 해서 행정기관에서 도와준다라고 했습니다. 저기 가서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이 9m 높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렇지만 속에 들어가서 보면 9m 높이에 하늘이 빵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주민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그냥 하늘 밑에 살다가 잠깐 들어간 사이에 그렇지, 내가 저런 하늘 희망, 어린이들도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작은 자극제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정글짐으로 해갖고 아이들이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럴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옆에 도서관 비슷하게 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소통공작소에서 공간을 빌려 쓰기도 하고, 또 이쪽 가서 나눠 쓰기도 하고 하면서, 이 일대에서 이제 이 주차장이니까 1년에 뭐 한두 번씩 창신동에 큰 축제를 하죠. 열고 만들자. 근데 또 마침 저쪽에 그 낙산에는 최홍규라고 쇠대 박물관 장이 저기에 생활사 박물관을 8개나를 만들었어요. 한번 기회 있으면 가보세요. 너무 이분이 이 쇠를 잘 다루어 가지고 그 아기자기하게 공간 뭐 이런 등등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이제 박물관이고 이쪽은 공작소고, 그래서 두 개가 서로 교류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어떻겠느냐. 박물관은 조금 정태적이자면 공작소는 동태적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보완을 해보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예술 이거 전에 사람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발견해 나가는 그런 작은 장소가 되기를 기대하고, 오늘 문을 열고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봉제공작소, 여기 목공작소 뭐 등등 뭐 몇 가지 공작소로 해서 주민들과 계속 같이 서로 모여서 뭐 이거 뚝딱뚝딱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신동 하면 이제 나중에는 창신동 하면 공작소면 거기 가면 막 세상에 없는 공작소가 없는 거예요. 뭐 대화 공작소, 뭐 머리 많은 공작소, 뭐 이랬다면 그러니까 뭐 하여튼 단추 구멍 뚫기 공작소라든가 뭐 하여튼 3355 공작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구경도 하고, 내가 필요할 때 들어가서 잠깐요, 나 여기 좀 어떻게 직접 하시던가요, 뭐 이런 등등 해갖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여튼 뭔가 사람이 뭐 만드는 멋있는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뭐든지 시작은 작지만 앞으로 창대하리라, 그런 믿음을 갖고, 여기 우리 선생님 고생하고 계신 선생님, 봉제 이쪽 기획 분야 그 종로 문화재단에 계시고요. 행정적인 조금 도움만 받으면 훨씬 좋아지겠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행정의 도움을 받지 않고 주민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오래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아직 우리나라는 그 주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거 하는 것이 익숙치가 않아 가지고 잘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만 된다면 이건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 인천에서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죠. 아주 그 친구는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 강윤주 선생 내가 소개해줘 가지고 강윤주 선생 책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책방 뭐 공연, 왜 인천 사람들은 서울 가서 공연을 구경하느냐, 우리가
해보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건물도 막 만들고 짓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행정 쪽으로 하게 되면 왜 예산을 안 주냐? 매일 그거 씨름하고 예산을 제대로 썼냐 안 썼냐 뭐 이거 가지고 또 씨름하고 그러다 보면 들어가지고 결국 별게 되지도 못하거든요. 또 주민들은 왜 그 돈을 갖다 어디다 썼냐 이러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여서 작은 돈이라도 모아가지고 주민자치 진짜 민주주의죠.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컨테이너 갖고 했는데 아주 설계가 난 잘 됐다고 봐요. 재미있게. 여기 이제 오늘 수업 많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목공작 쓰고 노래 가사가 이제 글씨로 써 있고 이 흔들흔들하는 것은 스테인리스로 해서 작은 액세서리 등등 그래서 바람 불면 흔들리고 소리도 나고 이렇게. 본래 이 앞에 있었는데 지금 공사 중이라서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네. 상층소통 공작소에 와서 주민들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이걸 참고로 보시고 가운데 도움이 풀무골무로 해서 풀무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바람 돌려가지고 숯불 피울 때 쓰는 거 풀무, 골문 바느질할 때 쓰였어요. 예. 골무 창신동 봉제공작소 골무 갖고 이름을 질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골무공원 그럼 좀 너무 그래서 생각하다가 운이 맞아 떨어지고 바람도 좋은 역할도 하고 이렇게 풀무골무 놀이터 이름을 붙였고요. 풀무골무 이게 돔 있죠. 돔 옆에 이렇게 또 파진 거 있죠. 거기는 이렇게 파져 있어요. 하나는 솟고 하나는 파져 있고 저 입구로 들어가서 속에 들어가면 이제 도서관도 있고 하여튼 그리고 맞은편에는 유물 그 발굴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들 캐면 뭐 마젠가 제트 같은 것도 나오고 또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그 옛날 주거 시설 같은 것이 이제 발굴되는 것 같은 그런 놀이를 할 수 있게 했고 또 황토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흙 갖고 시큰 놀고 그럴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질 겁니다. 8월 31일 날로 돼 있으니까 얼마 있으면 완공되니까 그때 완공된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시고 올해는 이걸로 만족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하나당 10만 원씩 시민들한테 팔아가지고 우리의 그 손길로 전태일 정신을 반짝반짝하게 하자 이런 그런 생각으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자기들 가족들 이름이 많아요. 여기 보면 전태일에게 자기는 뭐 유산을 남길 것이 없고 전태일 정신을 아이들한테 유산을 남기겠다 뭐 등등 하여튼 뭐 전태일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 이것을 그때가 몇 년, 2004년인가 3년인가 해서 2000 몇 개의 이걸 팔아가지고 이 거리를 조성한 겁니다. 이게 자기 글씨인 거죠? 예. 여기 다 이제 나름 전부 손을 본 겁니다. 바닥을. 양육이 막 나와. 시민 모금으로 우리가 물론 세금을 내지만 시민 모금으로 이런 것을 만든 거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가
자기에게 묻고 대답하는 것이 나는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문구들이 결국 당신이 당신에게 묻는 것이고 당신 안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제 마음이었고요. 이명박이는 그때 이 청계천을 만들면서 이 다리 이름을 버들다리라고 했어요. 뭐 버드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여튼 역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름, 그냥 버들다리. 이런데 이것을 우리가 전태일 다리라고 하자고 그랬는데 그것이 거부당했다가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병기하기로 했어요. 버들다리하고 전태일 다리. 근데 두고 보자. 전태일 다리라고 불릴까 버들다리라고 불릴까? 당연히 전태일 다리라고 불리겠지 되죠. 그래서 전태일 다리로 불리고, 저 앞에 지금 자동차 있는 근처인데 거기에 전태일이 분신한 자리, 거기도 하나 작은 별 만들었고요. 전태일 상을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우리가 보통 영화도 그랬듯이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그랬잖아요. 전태일은 영웅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태일은 친구다. 그리고 어린 그 여공들에게 있어서는 오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가깝게 있는 이 이순신 장군처럼 저 높은 도무에 저기 막 위에 우러러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편하게 어깨도 기댈 수 있고 고개 들면 얼굴이 보이는 그런 가까운 우리의 친구, 우리의 벗 동무. 그래서 전태일 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 제가 이게 이 하밭이 가려져 있는데 이 교각을 받치고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기를 이제 하는데 너무 그건 막 나간 것 같고, 좌우지간. 손 하나는 땅을 쓰다듬고 하나는 하늘을 받드는 그런 형상으로 제가 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만하지 않게 위를 뜨고 뭐 이렇게 아니라 비껴 아래를 보는, 가서 사진도 찍고 그러시죠. 여기는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관계없는 장소입니다. 원래 여기를 좀 막아줬으면 하고 기대하는데 뭐 안 막아도 뭐 별 차량 트럭이 많지 않고, 보통 때는 여기 오토바이가 꽉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오토바이를 못 대게 하자 그러다가 이것도 역시 전태일의, 충분히 전태일이 용인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뭐 오토바이 세울 데 없으면 여기다 세우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도 찍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소재가 뭐예요? 이건 알루미늄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고 싶었는데 모금 돈이 부족해가지고 알루미늄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여기군요. 예, 전태일은 그렇게 죽었지만 뭐 박정희 그 독재에서 노동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 분신한 사람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철저하게 차단했죠. 그때는 뭐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였죠. 뭐 그냥 끌어다가 남산 아까 우리 본 대공분실에서 이게 그냥 중앙정보부죠. 거기서 그냥 온갖 고문과 그런 죽음은 갖다 버리고 뭐 이런 일을 자행했을 때였기 때문에 전태일을 알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장기표 선생도 그때 그 나이고 뭐 계속 정치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장기표 선생, 그다음에 조영래 변호사, 또 손학규 선배도 그때 다 그 사람들이 같은 학년들이고 그래서 같이 움직여주고 그랬었어. 그래서 이게 이제 조영래 선생,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그 책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아주 명문이고 정말 훌륭한 책이죠.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뭐 그런 분들의 노력과 또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노동운동이 자리를 잡으면서 오늘의 이제 전태일이 이르렀는데, 그래서
제가 이 전태일 상을 만들고 이거 하면서 그때 기념식 때 저는 전태일이 부활했다고 보지 않는다. 부활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죠. 전 미안합니다만은 전태일 당신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래 내려오시오. 나한테 오시오. 제가 전태일을 소환했다고 그랬습니다. 전태일을 저는 소환했어요. 이 척박한 노동 현실 속에서 전태일이 이렇게 박제화될 수는 없다. 전태일은 다시 나와서 활동을 재개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전태일 거리를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군데군데 좀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고 그 글씨가 없어진 부분이 있는데 다시 복원을 시킬 겁니다. 여하튼 이 시민들이 모금을 해서 자기들의 족적이 여기 다 있죠. 거기에 아들, 딸들한테 한 약속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다시 우리가 밟아서 이렇게 빛을, 전태일 정신의 이 빛을 다시 아주 찬란하게 우리가 일궈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활 공간 곳곳에서 역사가 무슨 뭐 저 멀리 있고 우러러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역사가 깃들고 문화가 여기서 살아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의 문화. 이건 봉화에 있는 이 양옆으로 이렇게 기른 돼지의 아들 뭐 해가지고, 근데 제가 기념으로 요것만 좀 잘라서 너무 크면 갖고 있기가 뭐하니까. 폭탄으로 만든 작품 뭐 등등. 진짜 폭탄이에요. 매양리에 떨어지는 거. 아, 찾았어? 아니 이름까지 써 있어. 네. 이경수 너무 잘 모셨네. 어디에? 제가 말씀드린 파란 하늘 찾아주세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19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제가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민들레 꽃으로 만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김정수 여사가 가져가고 싶어 했는데 이미 팔려 있었기 때문에 못 드리면서 내년에 제가 민들레 꽃이가 다시 피면 만들어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문 대통령하고 김정수 여사를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바람 입김을 조금만 불어도 이게 날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픽사티프를 뿌리고 그래서 조절을 하면. 그리고 진공 상태로 이게 할 거예요. 액자를. 진공 상태로. 그러니까 액자를 씌우면 속에가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 두 분을 한 화면에 집어넣을까 하다가 이게 좀 떨어뜨려 놓고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일부러. 이건 뭐 보시다시피 그 이번 판문점 회담 때 그걸 갖다가 이제 작업한 겁니다. 자. 우리 작가님 표정으로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약간 포즈 달려가지고 하나, 둘, 셋. 네, 자, 마지막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야, 이거 뭐 딱 맞는 것 같아. 쫙. 박자를 잘 맞았어. 파이팅! 그녀. 제가 올라오면서 그 이경수 교수님께서 이 등나무가 없었던 때, 그러니까 철골 구조만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저도 사실 헷갈리기는 해. 왜냐면 저는 이 컨셉이었는데, 등나무를 키우는 컨셉으로 작업을 했는데, 그때는 이 등나무하고 우리 철골 구조만 생각했지, 이 전체 이 공원 전체하고 철골 구조하고를 대비로 놓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경숙 교수님 말씀이 더 옳은 것 같고, 저는 이제 여기 들어와 보니까 좀 막아줬잖아요. 이렇게 이파리들이 막아지니까 이 안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아늑한 느낌이 들어서 그 또한 나쁘지 않다. 그런데 이 등나무는 아시다시피 봄에 꽃이 피고 5월달쯤 꽃이 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이게 이파리가 떨어지면 철골 구조와 등나무 줄기의 아주 유기적이고 자연적인 줄기가 같이 공존하면서 이 지금 느낌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느낌을 연출할 것이다. 그래서 이경숙 선생님하고 다시 이 가을에 쓸쓸한 만추를 이렇게 만끽하면서 이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해볼 생각을 지금 방금 좀 했습니다. 본래 컨셉은 그거였어요. 이렇게 완전 그 서울 시내의 쓰레기 여기 산이었잖아요. 쓰레기를 여기서 처리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자연 천의에 의해서 쓰레기 하적을 멈추니까 이렇게 스스로 식물들이 와서 동물들이 와서 여기를 자연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야, 이렇게 멋있는 20세기의 대한민국 서울에서 만든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공원을. 근데 거기에 작은 터치를 하나 더 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저한테 있어가지고 제가 요로요로에다가 여기다 뭐 좀 하나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말이 씨가 돼가지고 그게 2000 몇 년도입니까? 5년도가 6년도에 오세훈 시장 때 그게 받아들여져서 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공모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공정한 방식에 의해서 이게 작품이 섰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실력에 의해서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도 그걸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지금 그것은 뭐 백이나 이런 거로 된 게 아니라 순전히 실력에 의해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제가 이 안이 당선이 됐습니다. 제가 먼저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또 한 친구가 하늘을 담는 그릇은 제가 제목이고 한 친구는 하늘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담은 그릇으로 했는데 담는 그릇이 일단 훨씬 더 경쟁력이 있잖아요. 담는 그렇죠. 진행형이고 담은 그릇은 완료형이잖아. 일단 그 제목에서 제가 이겼고 두 번째는 그분은 이거보다도 더 크게 했는데 거의 똑같은 그릇 형태인데 이 구멍을 다 안 비꿨어요. 벽으로 이렇게 진짜 다 그릇처럼 진짜 그릇을 만들어 놓고 하늘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잖아. 저는 그릇이 아니라 얼기설기 해서 빛과 바람과 소리가 다 통하는 그런 친자연적인 친환경의 이 메시지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동식물이나 아까 얘기한 바람과 소리가 서로 소통되는 있으나 없는 없으면서도 있는 그도 저도 아닌 그러나 그것인 그 어떤 것으로 이 컨셉을 잡아서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작은 공연도 할 수 있고요. 하여튼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뭐 세상을 한번 이렇게 사색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작은 터치가 제가 하고 싶었던 이 작품인데 또 잘 돼가지고 여기 억새밭을 이렇게 만들어줘 가지고 작품도 또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만들 때 이 전부 쇠를 컴퓨터로 재단해 가지고 와서 조립만 한 거예요. 여기에 아마 몇 년 전에 이 아이디어를 냈더라도 이 아이디어가 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 마침 그 건축 이 시뮬레이션 이 3D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거의 뭐 그대로 맞추니까 다 맞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제 공학과도 같이 이렇게 접목이 돼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7m 정도 되는 작은 높이인데도 불구하고 올라오면 세상이 이렇게 달리 보인다는 거, 이것도 참 좋은 것 같고요. 화이팅! 자, 러브 한번 갈게요. 하나, 둘. 네! 러브! 이목선 작가님과 직접 이렇게 서식미술, 공공미술을 봐서 그 작품에 대한 감명을 더 크게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문화 예술 쪽 사람은 아니어서 작품에 대해서 뭐 이해를 잘 못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목상 작가님의 작품은 너무 이제 보는 내내 주변 환경과 너무 잘 어우러지고 딱히 설명을 듣지 않아도 너무 보는 그림 자체가 너무 예뻐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